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음, 이제 명절 다들 잘 보내셨겠죠? 저도 명절을 보내고, 오늘 또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다시 회사를 나가서, 퇴근을 일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 나눌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엔 확실히 관점들, 보는 관점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좀 달라지다 보니까 무엇 하나 듣고 어떤 하나의 대화, 고객, 동료와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음, 그리고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 참 예전에는 이렇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런 속성, 본질, 그 상대방의 심리, 그 다음에 저의 그런 심리, 느끼는 감정들, 를 봐지게 되면서, 어, 봐지게 돼요. 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과 또 1대1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어, 배우고,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컨텐츠가 많아진다? 나눌 것들이 많아진다. 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지는 것 같아요. 쌓이고 쌓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나눌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리게 됩니다. 음, 우선, 오늘 무엇을 나눌까? 지금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음, 우선 제가 어제 아이스간 대표님과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좀 우선 먼저 나눠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주변에 돈은 많거나,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뭔가 모르게 챙겨주게 되고, 뭔가 모르게 그냥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싶은 거.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처럼 막 돈이 많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 있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내 집이 있었으니까, 내 집 있고,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도 되게 예쁘게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근데 저의 고민거리는 그 빚을 언제 갚냐. 뭐 이런 말들에 불만 불평도 나왔던 거, 걱정들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한 지인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당시는 왜 그러지? 이건 내 고민인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그분은 본인의 집이 아니었고 그냥 늘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환경들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의 고민이 그분에게는 그냥 뭐 보기 겨운 걱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는,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을 때 그런 모습이라 결국에는 그분하고는 저랑 어, 계속 이렇게 연을 이어지지 못했죠. 그 관계가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음, 제가 그런 모습이었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하면
참 행복했던 시기였거든요. 아이들과 나가서 막 놀고. 그러나 제 기억엔 행복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복귀시켜보면 늘 힘들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외로웠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불안했던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아이가 막 막내가 이제 막 몇 개월, 둘째가 3살, 큰애가 4살. 그런데 친정하고 멀리 있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또 그때 당시 수원에 있고, 저랑 주말 부부 아니면 보름 만에 오고, 이제 그런 상태에 뭐 산후 우울증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의 본질적인 기질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을 신경 쓰는 그런 것들.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들은 잘 키우고 싶은데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너무나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더 그게 배가 됐을 거예요. 저의 불안함은. 근데 그 환경에서 감사함과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숨겨놓고, 그걸 진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그걸 또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제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늘 위로받고 싶었고, 괜찮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힘들겠구나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서 제 입속에선 늘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랑 같이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되게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얘기했고요. 그런 제 자신이 더욱 너무나 싫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맨날 눈물 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주변에도요, 유튜브만 봐도 성공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면서 이것도 참 차츰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정말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래도 변화되고, 그래도 올곧게 오다가 이제 결혼한 시점에서 이게 이거를 진짜 말로 설명하기가, 약간 알맹이 없는 배움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실질적으로 정답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정답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우선 잘못했는데, 근데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나의 집중이 아닌 타인의 집중에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그런데 이게 근데 제가 그 전에 또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나라는 사람은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아왔어요, 학생 때는. 그리고 힘들고 외로우면 그냥 친구들 만나서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었고, 그때는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그냥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대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 살았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더 컸죠. 막 그래도 반듯한 직장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또 10년을 묵묵히 그냥 이렇게 지내왔다가, 그 시즌이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가 되면서의 이제 제가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겠네? 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좀 습관이긴 해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어떤 말을 했을 때 공감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설득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승은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이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앞부분에 이 서두를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라는 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근데 잘 살고 싶고, 인간에 대한 거, 그리고 돈과 성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의 지혜는 좀 배우고 싶다? 이거는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닌, 좀 그래도 괜찮은 일,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남들한테 좋아져 보이는 일, 그리고 돈도 또 떳떳하게 벌 수 있는 일, 뭐 이런 좀 기준이 저에게 있다라는 걸 좀 일을 구하는 거에서도 좀 제가 나름의 그런 선이나 기준이 있었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안에서의 질문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 남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 올바른 길이라는 건 어떤 걸까의 질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다 제각기 달랐어요. 그래서 혼돈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하는 것조차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건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정답은 저도 아는데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해준 사람들은 사실 제 주변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그 과정, 이 상황이 딱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고, 근데 그 단계에 제가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 안 대장님 계속 얘기에 나오는 건 되게 그 큰 돈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제가 투자했던 게 첫 경험이에요. 사실, 뭐, 막 몇십만 원, 10만 원, 뭐, 그 다음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나마 투자는 했었어도 1000만 원을 넘는 교육을 투자하게 했던 건 그게 처음이라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그리고 진짜 이분은 찐이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이제 박세니 원장님이에요. 왜냐면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의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자존감, 자신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서 저보다 좀 돈을 잘 받는다거나 뭔가 성과를 낸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나도 똑같은 소중한 사람, 나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될 때 갈급함이 있었죠. 그 갈급함이 해결해 주신 건 바로 아이스강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 한테 제가 계속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배움에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일을 겪었어요. 뭔가 경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에
그 양면성을 보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진심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핵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죠. 어제 통화하면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한테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시댁에서 지냈을 때의 그 감정들이 변화가 된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화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게 됐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제가 변해 있구나를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 시댁 가면 힘들어, 명절은 힘들어, 라는 말들이 그냥 무의식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이 시댁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날 제가 시댁에 갔고, 그리고 갔다 오면, 그러니까 저는 남편하고 어디를 이동하면 사실 많이 싸워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인식을 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나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명절 때는 좀 남편에게도 남편을 좀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앞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그만큼 또 노력하고 있는 게 되게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원래 계획은 화요일날 오기로 됐었는데 그게 하루 더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이게 막 집에 집이 아닌 이상, 더군다나 이제 시댁에 있을 때는 계속 뭐 아무래도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엔 되게 다른 게 계속 설거지하고 일하고,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남 오녀 중에 막내, 오남, 아니 오남 일녀지. 저희 남편 시댁 쪽은 오남 일녀예요. 오남 일녀 중에 이제 남편이 다섯째예요. 그리고 밑에 아가씨가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런 책임감에 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막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설거지하고, 이제 뭐 형님이 또 이제 몸이 좀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제가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또 형님이 되게 부지런하시고 일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좀 빨리 하기 전까지는 되게 좀 느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늘 되게 긴장되고 막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되게 어 편안했고, 우선 편안했어요. 되게 많이 편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듦이 아니었고 즐거웠어요. 그게 왜일까? 이제 대표님의 질문 속에 제가 그러게 왜지? 왜였을까 생각을 해봤던 게, 우선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심리였고 제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들 대화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어려움이 다 있는 거, 다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댁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또 결론적으로 하나가 더 나온 건, 그 시댁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거. 그리고 시댁은 내가 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계속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선 편안해졌어요. 그냥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고, 그냥 즐겁게. 저희 형님이 음식 되게 잘하시거든요. 음식 되게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막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도 보이고, 남편도
이때 더 끼니나 영양가 챙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거니 남편도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점들이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뭐 할 때 형님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너무나 좋았고, 또한 그것 또한 형님도 그렇게 좋게 봐주신 것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울산 살았을 때 아이 키우고 주마부부 했을 때 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불평을 하거나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했다면, 지금은 뭔가 제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지니 문제될 것들이 없었어요. 그게 그런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소득이 들어왔으나 그걸로 저의 지금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평안이 온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돈 이거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야 아니고, 그냥 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뭔가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찾지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찾다가 끝이 나겠구나. 그러다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과 함께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늘 배움이 있어서 되게 감사가 되는 이유고, 그리고 늘 그 안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배움, 그 과정에서의 심리,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나눌 것들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삶이 감사고, 모든 삶이 배움이고, 모든 삶이 성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저도 모르게 이 안에 채워진다? 이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아직은 저도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같아요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저도 이렇게 더욱더 성장하고 계속 그 공간에 있다 보면 같아요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런 겁니다 라는 저의 진짜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처를 밝히잖아요. 뭔가 배운 것들에 대한 거, 알에 대한 배운 출처,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아이스강 대표님이나 정말 멋진 분들은 다 출처를 밝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또 따라하는 거고, 그거를 또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또한 저 자신에게 떳떳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배우고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우선은 지금은 배운 대로 해가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거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아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거죠. 마무리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아이였다가 성장했지만 어렸을 때는 이거를 이해돼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엔 나만의 정체성과 함께 결국엔 하다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결국엔 진짜 알미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제가 알고, 그리고 뭐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그걸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뢰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 신뢰를 주셨거든요. 그 신뢰대로 저는 그 길대로 따라가 보고, 근데 그 안에서 경험해보고 느끼고 그런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제가 이 공간에서 나누는 거라, 아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배우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알려면 그냥 내가 먼저 신뢰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내 생각은 접어두고 그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바보 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봤을 땐 바보라고 할 거예요. 내 생각 없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제가 경험해서 느껴본 결과, 지금 초반엔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한 배우기로 과정을 했다면 그냥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 정작 나중에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앞전에 정말 믿고 배우고 싶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보고 시간을 투자해봐서 정말 바보같이 제 주변에서 이거를 아는 친구나 누구는 제발 그냥 그만 좀 투자해, 그만 좀 돈 좀 버려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실수해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났고 그게 맞다라는 걸로 하나씩 가고 되는 게, 오히려 이렇게 틀려봐야 나중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길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진짜 이거는 좀 많이 아셨으면 좋은 게,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 걸 아끼지 마시고 남을 도와주려면, 이건 아이스간 대표님이 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무시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내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우선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 남편한테 늘 얘기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먹는 것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건 자식들은 평생 모른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모와 부모의 사이가 더 좋아야 아이들도 그게 좋은 거고, 아이들만 먼저 뭔가를 좋은 거를 시켜주는 건 다, 제가 자식으로 봤을 때 전 되게 자식이었을 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게 겉으로는 안 했어도 늘 무의식에 있었기 때문에 늘 불만불평이 제 자식으로서 늘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자식으로서 못된 자식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자식한테 그렇게 살았던 자식이라, 전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되게 본의 이게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 안 했고, 오히려 엄마가 되게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부모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 봤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해선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나, 다시 돌아보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변화를 하나씩 아마 이 공간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만 있다고 채워져서는 아니라, 그 1%의 영역과 99%의 영역이 무엇인지 저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금이나마 알겠는 건, 돈이라는 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거든요. 얼마를 벌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벌었다. 그런데 뭔가 99%가 채워지지 않는 1%의 돈 많음은 언제든 날아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든지, 우선 그거를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네, 수고하세요.